자음부터 오면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자음부터 와야 돼요. 즉 자음이 4개가 배열을 한 후에 그 후에 요 중간 자리에 모음, 모음, 모음 3개가 배열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자, 자음 4개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그 후에 모음 자리에 모음 3개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이 녀석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까? 풀어볼래? 어때요? 세 번째 시간 줄까요? 같이 풀까요? 다 풀었나? 다 푼 것 같네. 예,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something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와 I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 와, E라는 문자와 I라는 문자가 있는데 요 안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어야만 한대요. 꼭 3개. 그러면 얘는 마치 어때? 한 그룹인 것 같잖아. 맞아? 꼭 요런 구조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럼 9개의 문자인데 5개의 문자 나열됐으니까 이제 4개의 문자만 더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나는 여기에 들어갈 얘부터 채울 거다. 여기. 얘부터 채운다. 여기 3개 들어갈 요 녀석부터 채울 거예요. 자, 9개 문자 중에서 E하고 I를 제외하면 몇 개? 7개. 7개 중에 몇 개 뽑습니까? 3개를 우선 뽑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요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E하고 I를 감당해야 되지. 근데 E하고 I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2개예요. E, I, I, E. 맞아? 요런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개의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 이 팩토리얼이에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돼요? 요 녀석이 사실은 요런 거 안에 들어가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므로 몇 팩토리얼? 전체 순열, 큰 순열은 5팩토리얼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실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9개의 문자가 있었지. 네. 여기에서 E라는 문자하고 I라는 문자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외한 그렇죠. 7개의 문자에서 3개를 뽑아서 요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사이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사이의 배수 판정법을 아셔야 되지요. 자, 사이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맨 뒤에 2자리수가 0, 0으로 끝나거나 사이의 배수거나. 확인 한번 해보자. 2의 배수 판정법. 맨 끝자리 맨 마지막 자리수가 0 혹은 2의 배수. 2의 배수. 맞아요. 3의 배수 판정법.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혹시 선생님이 지금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가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설명 드리고 할 거니까. 3의 배수 판정법 이해하는 사람? 다 이해했어? 오케이. 자, 4의 배수 판정법은 뭐예요? 맨 마지막. 숫자가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오직 맨 마지막 2자리만 보는 거야. 요 2자리에 오는 수가 00이거나 4의 배수가 오면 얘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5의 배수 판정법. 맨 마지막 자리수가 0 혹은 5. 6의 배수 판정법. 6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요?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수. 2의 배수 조건도 만족하고 3의 배수도 만족하는 게
6의 배수 판정법이에요. 자, 9의 배수 판정법. 9의 배수 판정법. 네?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 예, 똑같아요. 3의 배수 판정법과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지. 얘는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되는 거예요. 자, 10의 배수 판정법. 맨 마지막 자리수가 0. 12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 4의 배수여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와우. 2, 3은 6, 3, 4, 12? 그럼 선생님 12는요. 6 곱하기 2니까 6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3과 4는 서로소예요. 서로소. 하지만 6과 2는 서로소다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와, 4자리 중에서 맨 마지막 2자리수만 4의 배수면 되겠구나. 자, 이 녀석은 특별 주문이니까 일일이 좀 무식하게 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요 0, 1, 2, 3, 4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부터 만들 거야. 우선 0, 0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4의 배수 들어갈 거예요. 어떤 수가 가능해요? 0, 4. 8은 안 되죠. 10이 됩니까? 16 됩니까? 안 되네요. 20 됩니까? 24 됩니까? 28 됩니까? 안 되네요. 28 다음에 32 됩니까? 36 안 되고요. 40 되네요. 자, 그 다음에 44, 48, 52.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마지막 자리수가 이런 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서는 0과 4를 내가 이미 써먹었으니까 앞에 두 자리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에서 2개만 뽑아서 앞에 두 자리를 채우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3, 2, 6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만약에 숫자 중에서요 1하고 2를 써먹었어.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0은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써먹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도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 그래서 얘는 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예. 여기까지 풀면 이제 나머지는 껌이지. 2,0은 몇 가지? 6가지. 2,4는 몇 가지? 4가지. 3,2는 몇 가지? 4가지. 4,0은 몇 가지? 6가지. 0이 들어가는 경우는 6, 안 들어가는 경우는 4.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구해놓은 이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으로 풀어야 돼? 곱의 법칙으로 풀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더해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0가지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순열 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요 유형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비슷한 유형으로 연습을 막 시키고 있는 거야. 왜? 얘네들이 전부 기본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순열 유형 4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 문제를 푸는데요.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자, 수학에서요. 적어도 혹은요. 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적어도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는? 예, 맞아요. 자, 네모 박스 치시고 위로 화살표를 올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경우를 일일이 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야. 그런데 저 적어도 라는 문장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더니 이만큼이야. 얘를 구하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아씨, 이 빨간색은 너무 힘드니까 전체에서 바로 요 부분만 쏙 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를 부정해서 나오는 요 경우만 쏙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빨갱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래서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올 때 너희들 머릿속에는 아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적어도의 상황을 부정한 경우만 쏙 빼버리면 돼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사일런트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길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예요. 보세요. 뭐 여기 이제 뭐 6개의 숫자니까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양쪽 다 모음이 오거나 앞에만 모음이 오고 뒤에는 자음이 오거나 앞에는 자음이 오고 뒤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전체 경우는 여기에다가 몇 개만 추가하면 돼.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양쪽 모두 다 자음이 오는 경우만 추가하면 전체 경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계획을 세울 때요. 자, 6개의 문자 배열 방법 수를 우선 구해. 이게 바로 뭐야? 전체예요. 전체 경우를 다 구한 후에 여기에서 부정한 부분 뭐만 빼면 되겠습니까? 양 끝에 뭐가 오는 거? 양 끝에 예, 자음이 오는 방법수만 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문제 풀려면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되니까 S, I, L, E, N, T 이렇게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보도록 하자. 6개의 문자 배열 방법 몇 되겠습니까? 6팩토리얼 마이너스. 자, 아니 L이랑 I랑 헷갈렸어. 예, 미안해요. 됐죠? 자, 양 끝에 자음이 오려면은 양 끝에 온 자음을 먼저 뽑아줘야 되지. 4개 중에서 몇 개 뽑아냅니까?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야겠죠. 그래서 2개 뽑고 나면 이제 남은 거 몇 개야? 찌끄레기? 4개. 요 4개 또 배열해야겠죠? 곱하기 4팩토리얼. 요렇게 계획을 세우고 식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 할만하지? 그러면 지금부터요 2번, 3번, 4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너희들의 언어로 표현해보기 바래. 언어? 네. 너희들의 말로 계획도 세워도 돼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돼. 말이 약간씩 뭐 다를 수 있지, 사람마다. 그 상황을 계획으로 세워서 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맞나요? 몇 번이죠? 이거죠. 예, 맞아요. 답서봐 밑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적어도 유형 많이 나와요.